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활기찬 월요일 아침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중국의 춘제 시작으로 2월 21일까지 휴장이고요. 또 홍콩 항생 증시도 월요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국내 선물과 교육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중국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14일 휴장 전에 저희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먼저 여건문 대표의 영상을 만나보시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나긴 설 연휴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여건문 대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좀 푹 쉬시고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서 오셨나요? 정말 푹 쉬었어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구정 때는 좀 바빴는데 구정 당일날 좀 바빴고요. 지금 인사드리나 좀 바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거의 뭐 푹 쉬고 집에만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자, 푹 쉬셔서 아마 이번 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중국 증시가 사실 이제 쭉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증시 위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의 그 특검이 이제 러시아 대선 개입에 대한 여부 때문에 기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좀 떨어지는 게 바로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대형 기술주들 넷플릭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차트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글로벌 증시도 잡아드리는데, 네. 오늘까지는 거의 뭐 사실상 해외 관련돼서 시장 대응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오늘 해외 선물이 휴장이에요. 조기 종료하죠. 조기 그렇죠. 종료하고 특히 또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장이기도 하고 조기 종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 대응에 힘을 쏟지 마시고 화요일부터 또 달리면 되니까 좀 그렇게 잡아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항생은 완전 휴장이고요. 그리고 네. 미국은요. 대통령의 날로 오늘 조기 종료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움직임을 좀 봐드릴게요. 네. 왼쪽이 S&P고요. 오른쪽이 현재 나스닥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저번 주 메인장 이후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아요. 사실상 금요일장 같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초반에 양봉으로 메인장 나오면서 S&P 500하고 나스닥도 상방 움직임이 좀 보였지만은 이내 전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못하고 S&P는 약간 돌파했어요. 근데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캔들의 꼬리로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저희가 어차피 대응을 하는 시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으로 아니면 음봉으로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은 캔들의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 간의 싸움의 그 좀 잔여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자리는 기술적 분석에서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S&P 보시면은 그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왔던 그 구간을 삭제하면은 전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못한 모습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못하고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요. 최근에 굉장하게 급락을 했죠. 그렇죠? 저번 주에 다우지수와 그리고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S&P와 나스닥 3대 주요 지수가 전부 다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항대는 부딪히고 있으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장에 대해서 쉽게 예상하지 마시고요. 내일장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 주에 급락을 했는데 거의 회복을 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급락을 했던 구간을 보자면은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 구간 네. 슈팅 자리로서 하방세가 나왔던 2차적인 그 구간은 이미 회복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점진적으로 떨어졌던 그 구간까지는 내려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거의 S&P 기준으로 2850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원래 있었던 가격을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격까지는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좀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전저점과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점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좋다라고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 자, 달러가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주간으로는 하락폭이 있었지만 또 그 전일 상황을 봤을 경우는 상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상반관계인 금값이 내려가지 않고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자, 차트 골드랑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떨어졌고요. 네. 유로도 떨어졌고 골드도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면은 네. 이제 금요일장이죠. 달러 강세로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네, 확실히 달러 강세로 나왔고요. 유로하고 골드를 전체적으로 내려줬습니다. 네. 내려줬고 여기에 맞춰서 S&P와 나스닥이 반대로 상승을 했죠. 그렇죠? 보시면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항상 휴장이 나서 좀 이따 제가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텐데 일단은 점진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세로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시나 하방세로 밀린 모습이다. 강세로서 나왔다.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강세로서 밀어주고 있는데 골드는 유로와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유로의 자체적으로 하방세가 나오긴 했어요. 하방세가 나오긴 했는데 거의 유로랑 비슷하게 움직였죠. 네.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변동성이 더 큽니다. 위아래로 쳐대는 구간이 더 크죠. 그리고 캔들의 꼬리로 만드는 싸우는 구간도 많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영향을 저번 주에는 받았지만은 이번에는 좀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종목 골드라는 종목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게 위험 자산이에요. S&P와 나스닥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골드 대응할 때는 지수를 뉴욕 증시를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물론 달러도 같이 봐야 되고요. 뉴욕 증시가 지금 하방세로 저번 주에 다우지수하고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방세가 나왔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밑으로 쭉 떨어졌는데 위험 자산이 싹 떨어지면은 골드는 어떻게 되죠? 쭉 올라가죠. 그렇죠? 네. 상방세로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그걸 회복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회복하면서 이전에 전부 다 회복은 못했어요. 거의 한 60%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인데 나머지 한 80%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달러 강세에 맞춰서 골드는 더 강한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골드를 매도를 대응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은 유로도 떨어지겠죠. 근데 골드로 매도 대응이 더 확률적으로 이길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뉴욕 증시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달러 강세나 약세를 판단하고 유로로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는 달러가 일단은 묶여있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휴장이라서 달러가 조기 종료, 미국장이 조기 종료이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마시고요. 굳이 좀 하실 거면은 최소한의 계약수로 좀 감각만 구정때 쭉 쉬었으니까 감각만 끌어올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계하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대응을 하자면은 골드도 매도, 유로도 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쉬었던 그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좀 천천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 관점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살펴볼 텐데요.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 수출기수가 늘어나면서 원유 공급량이 좀 늘어날 거라는 우려는 있지만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또 여러 가지 오클라호마주 쿠싱에 위치한 원유 선물 공급허브의 원유 재고량 감소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좀 돌면서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은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였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일이 일단은 올랐습니다. 네. 오일이 상방세로 나왔어요. 지금 왼쪽에 차표 보시면은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하고 수요의 역할이 분명하게 차트에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수요 부진이 없는 한 공급량이 딸리는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기름값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물론 그래서 저번 주에 좀 많이 조정을 떨어졌어요. 하방세로 많이 떨어져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에는 또 양봉으로 나오고 저번 주 수요일날 있었던 목요일이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유 재고량 발표 전에는 떨어졌어요.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는데 원유 재고량의 지표가 딱 발표되면서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공급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오일인데 공급량이 적다. 판매할 게 적어지니까 오일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표 움직임 이후에 매수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급상승했어요. 하방세로 밑에 지금 30분만 보시면은 하방세로 쭉 밀어주다가 59달러를 넘는 듯 하더니 59달러 결국에는 물려 있다가 58달러까지 못 내려오고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뉴욕장 열리면서도 매수 움직임 나왔고 그리고 지표 움직임 이후에 양봉으로서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했다. 62달러까지도 현재 돌파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시장 움직임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일을 대응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저번 주 원유 재고 때 공급량이 떨어지면서 가치가 올라갔고요. 올라가는 움직임에서 63달러 근처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네. 63달러와 그리고 65달러의 저항대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선에서 버티지 못하면은 매도로서 그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매도로서 관점을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 12시 반에 또 원유 재고량이 또 있죠. 그렇죠. 그때 만약에 또 예상치보다 또 적게 나온다 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뭐 다시 또 기름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63달러, 65달러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한다면은 매도 추세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19일은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이해서 3일간 휴장을 하기 때문에 뉴욕 증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또 항생 바로 실시간 리딩 중계를 아쉽게도 휴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선물 그리고 교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선물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이제 10시부터 리딩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딱 10시 15분이 됐네요. 원래 그렇죠. 지금 같으면은 항생을 지금 대응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어색하시죠? 오늘 항생이 휴장이기 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장 자체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항생 대응할 수 없고요. 오늘 국내 선물 오전에 한 번 대응했었어요. 한 번 대응했었는데 매수로서 관점을 봤었는데 갭상승하면서 그러니까 항생 대신에 이제 국내 선물을 봐드리는 거죠. 그렇죠. 갭상승하면서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아드렸는데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온다. 만약에 움직임이 갭상승하고 나서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자리, 진입했던 자리에서 지지받으면 손절효과 전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물려있다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손절효과 건들면 하방세로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자리. 손절효과를 짧게 잡았어요. 마이너스 0.3%입니다. 0.3% 정도 잡았는데 하방세로 나오면서 무너지면서 손절효과 건들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세가 나왔어요. 첫 자리 아쉽지만은 마이너스 0.3%로 내줬지만은 오히려 매수로서 관점을 봤으면은 리스크 관리는 잘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0.3%면은 6틱이에요. 6틱. 틱수로 말씀드리면 6틱이죠. 네. 6틱 정도는 손절효과를 굉장히 짧게 주고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하방세가 워낙 강하게 나와서 지금 일단은 손을 놓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오늘 이제 리딩에 대해서는 항생이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로 대체하면서 국내 선물로 좀 대응 자리를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일단은 이제 시간이 국내 선물은 움직임이 좀 빠를 때도 있고 뭐 느릴 때도 많은데 항생과는 좀 달라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는 시장 대응을 항생을 하면 이제 항생만 제가 막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잡아두고 거기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대에는 그동안 교육을 해드렸던 모든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좀 강연처럼 좀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 또한 구정 때 쭉 쉬고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교육도 해드리고 국내 선물도 중간중간에 좀 대응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잡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시장이 휴장이잖아요. 19일 오늘부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내 시장 선물이 좀 지지부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드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늘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거의 해외 선물 대응 안 하죠. 그렇죠. 월요일날 거의 대응 안 해요. 월요일날 항생만 딱 대응하고 아니면 항생을 뭐 오후장까지 하든지 아니면은 오전장만 성적이 좋으면 오전장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해외 선물은 제가 월요일날 대응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휘소장이 많아요. 횡보장도 많고 휘소장도 많습니다. 월요일장. 그래서 웬만하면 월요일장 대응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휴장이에요. 조기 종료하죠. 네. 그렇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 추종하면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굳이 대응을 안 하셔도 돼요. 해외 선물 대응하실 거면은 한 계약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그냥 감각만 끌어올리는 마이너스 한 30만 원대 안에서 대응을 하시고 30만 원이면 한 계약 대응하면은 3번 정도는 진입할 수 있거든요. 네. 3번 정도 진입은 충분하죠. 그 정도 그렇죠. 진입 정도로 네. 그냥 감각만 끌어올린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고요. 저 또한 이제 저는 리딩은 안 할 생각이고 밤에 새벽 한 11시 반쯤에 혼자서 그냥 한 계약으로 좀 대응을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할 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내일 화요일장부터 또 달려가면 되니까 화요일장 또 항생 열리잖아요. 항생 열리고 2월 말까지 또 3월 말까지 계속 달려가면 되니까 오늘장 너무 구태여서 승부 보려 하지 마시고 좀 한계약으로 계약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응을 하고 싶으면 국내 선물 대응하세요. 지금 국내 선물 하방세로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로 대응을 하시고요. 해외 선물은 오늘 좀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확실한 원웨이 좀 매도 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해주셨는데 한번 총 집결해서 그동안의 어떤 또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국내 선물 좀 잠깐 보고 제가 뭐 교육을 해드릴게요. 네. 네, 국내 선물 오늘 첫 진입자리는 마이너스 0.3%로 6팀 내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 네. 이후에 하방세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국내 선물 차트 보시면요. 초반에는 굉장하게 갭 상승을 했어요. 이 갭 상승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갭 상승에 대해서 거의 회복을 다 했죠. 그렇죠. 거의 다 네. 지금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워낙 강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쭉 내려가고 있네요. 네. 네, 초반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매수로 잡았습니다. 손절효과 네. 건드렸고요. 밑에 전저점도 갱신하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여기 떨어졌죠. 쭉 떨어졌는데 조정을 많이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저는 더 올라오는 자리를 기다렸어요. 네, 올라오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로 쭉 떨어지면서 하방세로 나오면서 밑에 제가 그거는 저항대 314, 90 라인까지 현재 떨어진 모습입니다. 매도로서 진입자리를 못 잡았죠. 매도 움직임이 다 나왔어요. 네. 매도 움직임 나왔는데 진입자리를 못 잡았고요. 두 번째 진입자리를 쟤는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매수로서 저점에서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잡는 것도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항대 31490인데 한 314 하방세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글쎄요. 일단은 쭉 갈 것 같나요? 하방세가 아니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저번 주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네. 저항대를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이전에서 종가 기준도 있지만은 이전에서 부딪혔던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잡아놓은 건데 315 31490인데 사실상 314 한 80자리가 좋아 보여요. 80자리 정도는 잡아야지 밑에 부딪혔던 그 저항대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누가 봐도 매도죠. 그렇죠? 근데 저항대에서 워낙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314, 80 자리에서 매수로서 반등을 받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잡아드릴게요, 오늘. 네. 우선요, 314, 80에서 매수로 잡아볼게요. 매수로. 314, 80에서 오늘 두 번째 자리, 80에서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밑에 그어놨던 저항대에서 매수로 진입자리 잡고요. 손절효과는 6개면은 60이죠. 그렇죠. 6개면 60인데 0.3% 정도 주는 건데 60자리. 60자리보다는 조금 더 줘야 돼요. 조금 더 줘야 되는데 일단은 체결되고 나서 제가 좀 잡아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손절효과는 일단 8개까지만 잡아주세요. 8개 잡아주시고 네. 314, 80에서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떨어지는 걸 기다려볼게요. 네, 자, 국내 선물 314.80 매수 대응 손절효과는 8티까지 잡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또 국내 선물 항생이 아닌 국내 선물로 말씀드려서 조금은 또 생소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또 항생이 저희가 휴장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국내 선물 실시간 리딩 중계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국내 선물 다시 한번 314.80으로 매수 대응 말씀하셨고요. 체결이 되고 청산이 된 그 청산 자리까지도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는 동안에 저희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예, 31480 자리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네. 체결되기 전까지는 차트 상하 관계, 그리고 거래 내역,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까지 교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선물 보시면서 교육 자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 상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314 잠시만요. 지금 80 자리를 건들거든요. 됐네요, 체결이. 자, 일단은 체결됐고요. 네. 손도로가를 8티로 잡아놨는데 네. 31440이에요. 그렇죠. 네. 네, 31440 자리거든요. 손도로가 8틱이면은 하방세로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전진적으로 포지션을 좀 오래 가져가 주시고요. 청산호가는 제가 좀 보면서 좀 이따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도로가만 8틱 잡아주시고요. 잠시 대기해볼게요. 강한 저항대라서 조정을 워낙 안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익절 자리로서 MIT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지션 가져가 주시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기다려 보면서 저희 교육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상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게 국션 포지션 그대로 가져가면서요. 교육해드리는데 일단은 자주 말씀드렸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한다.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해외 선물 기준이에요. 국내 선물은 말씀을 안 드리고 해외 선물 기준인데 골드, 유로, 항생, 나스닥, 크루드 오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렇죠? 네. 골드, 유로는 달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파란색 n분의 1로 분의 1로 되어 있는 거는 반비례예요. 반비례라는 건 골드가 올라가면 달러는 떨어진다. 골드가 올라가면 달러는 떨어진다. 유로는 올라가면 달러도 떨어진다. 라는 거고요. 주황색 선은 골드가 올라가면 유로도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데 골드를 대응할 때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를 같이 보라. 근데 반비례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유로를 볼 때는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례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지표라는 게 딱히 없고요. 선행지표라는 거는 그때그때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선행지표라고 제한을 딱 잡아주고 선행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봤는데 달러가 먼저 움직이면은 나중에 한 1, 2분 있다가 유로가 뭐 따라간다. 한 5분, 10분 있다 따라간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존재하긴 하는데 때에 따라 달라요. 언제는 달러가 선행지표가 될 수 있고요. 언제는 유로가 선행지표가 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라고 어떤 걸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날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큰 틀만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보세요. 나스닥. 네. 항생이나 나스닥 비례적으로 움직이는데 나스닥 저항대, 나스닥은 움직임이 오전장이라도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항생 시초가 잡히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나스닥에서 전고점에 대해서 좀 저항대만 그어두고 그 약간의 움직임만 좀 저항대가 위에 존재한다는 것만 참고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국내 선물은 부가적으로 보는 겁니다. 항생 대응할 때.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은 나스닥이 가장 기초예요. 나스닥이 가장 기본인데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근데 국내 선물도 결국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선물을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스닥이 올라갔는데 국내 선물은 뭐 횡보장이나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래로 아주 강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추세 정도로만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은 국내 선물 안 보셔도 됩니다. 국내 선물 안 보셔도 되고요. 나스닥만 저항대 그거 나서 위에 있으니까 항생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매수로서 움직임이 신뢰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하방세로 나왔는데 국내 선물이 엄청나게 강하게 매수로 나왔어요. 엄청나게요. 추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양봉으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항생에 대해서도 국내 선물의 영향이 어느 정도 아시아 증시가 연동이 되어 있는지 참고는 해야 됩니다. 네. 쭉 올라가는데 항생도 쭉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나스닥은 좀 지지부진한데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좀 같이 항생 대응할 나스닥과 국내 선물 같이 봐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나스닥 그리고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죠. 반비례예요. 위험자산이 내려가면은 골드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이 올라가면은 골드는 떨어진다라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네. 나스닥 대응할 때 한 가지 더 보면 좋은 게 나스닥 볼 때 S&P도 같이 보죠. 네. 아무래도 같은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데 S&P가 이렇게 나스닥과 같이 동반으로 플러스입니다. 나스닥만 올라가는 거 안 됩니다. 같이 S&P와 나스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일은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랬죠. 그렇죠? 네. 만약에 오일이 올라갑니다. 오일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S&P와 나스닥이 오일이 지수 상승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같이 그렇죠. S&P와 나스닥 그러면은 이것만 보셔도 올라간다 매수 대응이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매수 움직임이 좀 신뢰성이 있구나 신뢰감이 좀 가는 매수 움직임이 매수 세력이 붙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시장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좀 확인하시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각 종목별로 이게 모든 시간대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간대에 전부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모든 시간에 통용되는 게 아닌데 그 통용되는 시간대에 대해서 제가 또 각 종목별 거래량이 물리는 시간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몇 번 반복 학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쏙쏙 귀에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거래 시간을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 국내 선물 지금 체결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청산 자리를 이제는 잡아야 할지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일단은 청산 자리 잡죠. 네. 바로 이제 전고점 정도에서 잡으면 좋은데 315 한 70? 예, 31570에다가요. 네. 청산 자리 잡아두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31570에다가 31570 이 자리죠. 네. 31570에다가 청산 자리 잡아두고요. 아마 저는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더 올라갈 거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고점에 대해서 부딪혔던 구간이기 때문에 31570에다가 지정가 청산 잡아주시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내 증시, 좀 오르는 게 국내 선물과도 영향이 있을까요? 차트 상관관계 보다 보니까 증시랑은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못 들었네. 차트 보느라 못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함께 오르는 모습 보여서 이제 국내 선물도 지금 오르는 모습, 물론 처음에는 하방 추세였지만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내 증시와 국내 선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하고 잘 오른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국내 선물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네.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게 이유는 저도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죠. 시장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갭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몇 포를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한 4포, 한 5포 정도 올라오면서 갭 상승을 했는데 갭 상승했던 구간을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회복을 하고 떨어졌어요. 굉장히 갭 상승을 했는데 그거를 회복했다라는 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떨어졌는데 그 갭 상승을 했던 그 시작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저번에 시장이 종료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저항대를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그 종가가 이전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대를 부딪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 움직임이 나올 거면 만약에 매도라고 움직임이 추세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로 진입을 해둔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국내 선물도 올라가요. 떨어지면은 국내 선물도 떨어집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고.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질문이 국내 선물 있는데 이제 코스피도 많이 오르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내 선물도 좀 많이 이렇게 급등해서 오르는지 이런 약간 시간차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빨리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따라가죠. 예,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같이 움직인다. 선행지표는 없고요. 네. 선행지표는 없고 같이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코스피랑 국내 선물은요. 어차피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서 네. 똑같이 움직인다. 움직임이 좀 선물 시장으로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코스피 네. 지수라는 게. 그래서 그렇죠. 같이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대응할 거는 물론 제가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통용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100%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게 차트 상관관계 지수에 대해서 잡았을 때 그게 어느 시간대에 확률이 높은가 그거를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트 상관관계 정리를 했고 이게 어느 시간대에 유효한지 그 시간에 대해서도 거래량이 집중되는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 국내 선물 31570에다가 청산 자리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지정과 네. 청산 잡아주시고요. 거래량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대가 모두 다 통용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봐주시면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항생지수 지금 적혀져 있죠.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15분부터 12시 15분입니다. 이 시간대에 항생 뭐 보라 그랬죠? 국내 나스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선물 보라 그랬죠. 네. 이 시간대에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국내 선물 올라오면서 자 청산 31570에서 지정가로 빠져나왔습니다. 네. 자, 청산이 된 거죠? 자. 네, 국내 선물 자 지금 거래량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국내 선물에서 31480에서 31570에서 현재 청산하면서 수익권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315.70에서 저희 이제 청산 자리 잡았는데 지금 청산이 됐습니다. 그럼 몇 트릭의 수익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0.9%죠. 0.9%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0.9%라서 몇 틱이냐면은 몇 틱이죠 이게? 국정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말씀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네. 포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틱스로 보자면은 잠시만요. 이게 몇 틱인가요? 모르겠네. 네. 어쨌든 간에 0.9% 정도 포인트로? 가져가면서 네. 9% 정도 가져가면서 수익권으로 이전에서 0.3% 손실이 났었는데 리스크 관리 했었는데 0.9%로 수익 청산하면서 현재 0.6%로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한 1% 이상 수익을 목표로 잡고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올라가죠. 네, 그러네요. 잠깐만요. 거래량 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 움직임 좀 볼게요. 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타이밍이 중요한데 저희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잘 알아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르고 있네요. 네.
이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갭 상승으로 시장이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죠. 국내 선물이 굉장하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잘 없죠. 국내 선물 갭 상승으로 네. 이렇게 시작한 경우. 갭 상승이 엄청 올라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하방세로 나왔습니다. 추세가 매도로도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갭 상승에 대해서 이제 3일차 구간에 저항대 그어놨죠. 그렇죠? 네. 들어가고 싶었는데 매도로서 조정을 안 받고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어요. 워낙 떨어졌기 대응을 못했습니다. 대응 못했고 물론 저도 이거 보면서 아쉽죠. 이만큼 들어갔으면 수익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다리면서 진입자리가 좀 오면은 대응하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냥 냅뒀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분명히 조정 받을 거예요. 하방세가 잘 나오더라도 분명히 조정받는 거는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쭉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지 네.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그 조정받는 구간이 그러면 어디냐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제 저번에 움직이 있었던 종가 기준 근처죠. 여기 저항대 314 90에다 90에다가 잡아놨는데 사실상 314 80에다가 잡아주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여기 밑에 공간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좀 밑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야지 손절효과를 여기까지 줄 수가 있죠. 손절효과를 저희 손절효과 여기다 줬습니다. 그렇죠. 여기 등에서 네. 이만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 부딪혔던 구간에서 버티는 거고요. 그리고 갭 상승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잡은 거죠.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전고점 전에서 315 70에서만 빠져도 플러스 0.9%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빠져나왔고요. 한 번 더 대응하면 지금 플러스 0.6%죠. 네. 0.6%면은 몇 틱이죠? 0.6%면은 15틱인 것 같은데 12틱인 것 같습니다. 12틱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0.3%나 0.5% 정도로 1% 이상의 수익만 오늘 목표로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면은 거의 20틱이에요. 네. 1%면은 국선 20틱인데 한 틱당 12,500원 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틱이면 계산이 되시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죠. 봐주시면은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원웨이 좀 내려오는 듯 하지만 역시나 반등을 보였는데 그 반등선을 이 오늘 거래가 아닌 그 추석이 아니네요. 설 때 그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개장일에 그 저항선을 기준으로 잡아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314.80에서 매수를 해서 315.70에서 청산해서 0.9포인트를 청산 수익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그런 교육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국내 선물이요. 교육 네. 잠깐 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국내 선물을 이제 항생이랑 좀 달라요. 항생이 막 움직이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데 국내 선물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고 좀 떨어지는 구간 차분히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수익권 청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에 대해서 오히려 국내 선물이 더 까다로워요. 전고점에 대해서 청산을 따다닥 가져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항생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네. 이제 똑같이 저항대를 그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어놨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에서 물려 있지만은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거래량 증가하면 그냥 쉽게 돌파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항대 안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청산입니다. 이건 아니고 요거예요. 이거랑 이거 세 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인데 국내 선물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생보다 지지와 저항대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 정도예요. 항생에서 그때 추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저항대 그냥 다 무시하고 돌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선물은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 지지와 저항대 안에서 부딪히면서 방향성을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움직임이 슈팅 자료 나오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 라인까지 317, 2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여기서 매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플러스 0.5% 이하로 청산호가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플러스 0.5%, 방금처럼 플러스 0.9%까지 잡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잡아도 돼요. 근데 이런 자리 중간에 있는 저항 때는요, 플러스 한 0.5% 정도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항대가 있으면 이제 무조건 대응을 하자, 그런 식으로 좀 국내 선물은 접근을 하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미리 잡아둬도 괜찮습니다. 미리 잡아두고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는 건 좋고요. 국내 선물은 좀 그렇게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거래량 좀 말씀드릴게요. 좀 자꾸 멀리 가는데. 네. 일단은 아까 전에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모든 시간대에 통용되는 게 아니고요. 항생 10시 15분부터 12시 15분 이 움직임 안에서 그 시간대 나스닥과 국내 선물을 봐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3시 반부터 5시에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저는 보통적으로 오후장 대응을 안 해요. 항생 대응. 보통적으로 오후장 대응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네. 시간적으로 오전장 대응은 나는 항생이 너무 좋은데 항생의 강한 추세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매도 사람 성격마다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전장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오후장 대응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시간대 봐주시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밤 10시부터 12시, 새벽 2시 반부터 4시까지 움직임 나온다. 이거 나스닥과 그리고 S&P 같이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스닥은 당연히 메인장 시작하는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나스닥은 뭐였죠? 골드와 같이 봐주시고 오일도 같이 봐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골드하고 유로는 같이 보는 거죠. 유로 오후 3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저녁 6시부터 하시면 됩니다. 골드하고 유로는 저녁 6시부터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유로 움직임 같이 보면서 차트 상황관계 보면서 매수냐 매도냐 세력 간의 움직임의 신빙성만 찾으면은 추세를 판단하기 좀 쉬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상관관계 그리고 거래량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들만 알더라도 선물 매매 거래를 하실 때 혹시 유용한 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빨리 갔네요. 또 어떻게 시간이 가나 걱정도 했었는데 워낙 항생은 또 즉각적인 그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국내 선물 오늘도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래하기 좀 좋은 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두 번째 대응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대표님? 지금 이제 0.6% 정도로 해서 지금 수익금 가져가고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이제 두 계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계약으로 해서, 현재 한 28만 7천 원 정도, 수익권을 가져갔고요. 마지막 진입자리를 한 자리 정도 잡아서, 조금 더 수익권을 끌어주고 싶은데, 국내 선물은 제가 이제 뭐, 대응한다고 바로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네.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느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317 2호 자리 오면은 매도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314 8호 자리, 저희 방금 두 번째 진입 자리 있죠. 네. 317 2호 자리 오면 2호나 20입니다. 그 자리 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고요. 떨어지면은 지금 전저점이죠. 314 90이나 8호 자리에서 매수로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좀 국내 선물 오후장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대응 진입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오려면 아마 한참 남았을 거예요. 네. 시간이 그렇죠. 워낙 느리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면서 노래 들으면서 뭐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이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돼서요. 오후장 전략 깔끔하게 또 정리해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딱 두 가지예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17 2호 자리 오면요. 매도 대응하시고요. 314 80 자리 8085 아니 9085 오시면은 매수로 진입자리 잡고요. 만약에 317 2호를 벗어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장 대응을 하지 마시고 좀 냅두시고요. 314 90 자리를 벗어나면서 손절효과 건들면서 하방세로 나오면 그때는 완전한 매도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도로서 추격적으로 대응도 괜찮은데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1725자리 매도, 31720자리 매도, 31485자리 매수, 이 두 가지 진입자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317.20에서 매도 대응, 314.85에서 매수 대응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국내 선물도 수익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내일 항생 또 실시간 리딩 중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내일 같은 시간 10시에 항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